연말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1월 달에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과 섹터 어떤 게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1월 효과 기대해볼 섹터 4가지나 가져오셨어요, 매니저님. 사실 저희가 몇 개 주세요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이 가져와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 콘텐츠를 소개해 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중국의 리오프닝주를 짚었잖아요. 네. K 콘텐츠를 주실 때 K 드라마, 네. K 미용, 네. K 팝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주셨었는데 앞서서 짚어봤던 그런 중국의 리오프닝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드라마를 내년 뭐 1월부터 상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되고 있는데 레몽레인 이제 우리가 사실 K-팝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K 드라마가 이제 한국 결국에는 드라마를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끝났었거든요. 네. 수출을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저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인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레몽레인이 시작을 했듯이 이제 레몽레인의 이제 우영우 효과.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죠. 우리들이 가장 했던 뭐죠? 오징어 게임. 예. 가장 뜨거웠던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전 세계를 뭐 섭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그 뭐 우영우가 또 이제 레몽레인이 충분히 올랐다가 지금 4만 원 갔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레몽레인이 이제 레몽레인이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에이스토리죠. 죄송합니다. 예. 에이스토리가 우영우였고 레몽레인은 죄송합니다.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예. 지금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그 레몽레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이영애 통해서 이제 마에스트로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도 차트를 보면 우상향했다가 조정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레몽레인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러는데 우영우도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반등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에이스토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그전에는 에이스토리가 뭐 킹덤이 이후에 큰 드라마가 없었는데 이제 대작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해서 뉴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이 우상향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듯이 레몽레인이 충분히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끝났기 때문에 하락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영업을 안 하나요? 뭐 드라마를 안 찍나요?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여러 편 찍기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그 전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레몽레인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가격까지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J 콘텐트리가 지금 콘텐트리 중앙이요.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카지노라고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카지노가 지금 현재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8회 이제 예약이 돼 있는데 올해 이제 2023년에 시즌 2가 또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은 드라마, 영화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충분히 조정 거쳤기 때문에 우상향 할 수 있는 종목들. 아까 이제 뉴는 상승하고 있고 에이스토리 말고 이제 콘텐츠리 중앙과 레몽레인 한번 관심권에 갖고 매매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연말 연초에 볼 드라마 시리즈가 많았죠. 앞으로 나올 콘텐츠와 관련주들의 주가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 콘텐츠 말고도 K 미용 짚어드렸어요. 앞서서 저희가 하이로닉을 공략주로 소개해드리면서 짚어드렸었는데 관련한 종목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시총이 이제 보시면 1위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가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에 네. 실내시스는 뭐 하시면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저는 들어서 아는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슈링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일 유명한 레이저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초음파라고 합니다. 근데 초음파가 이제 굉장히 가격이 싸지면서 클래시스가 1조 2천억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닉이 이제 5천억에서 6천억. 그러니까 제이시스랑 그 넘버 2가 이제 제이시스랑 루트로닉입니다. 네. 그게 이제 5천억에서 6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텍과 그 다음에 하이로닉, 이루다가 이제 뭐 3위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다와 하이로닉이 1,000억대 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보면은 이제 하이로닉과 이루다를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이시스라든가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은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루다랑 하이로닉은 저점에서 이제 상승하려고 거래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권에서 가져야 될 주식은 이제 미용 관련주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장품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 관련주는 그 다음에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장비만 팔면 되는데 지금은 소모품 가격이 매출 500개 더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용 관련주들은 매출액의 60%에서 80%가 해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대만 이런 쪽에서 의료 미용 관련주가 늘어나고 있고 또 EU, 그다음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리오프닝 되면서 미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 미용 관련주들은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도 말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매매해 보셔도 좋은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용 관련주는 중장기로도 논약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섹터로 챗 GPT를 가져와 두셨는데 사실 매니저님이 이미 일주일 전에 소개를 해주셨던 섹터입니다. 요즘 핫하더라고요. 5일 만에 1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더 늘어나겠죠. 지금 이제 나오진 않는데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아까 이루다가 아까 저기 그 제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AI가 또 이루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대화형이고요. 챗 GPT는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답을 제공하는 이제 AI인데 요게 이제 과연 저 주변에서도 물어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AI가 우리에게 멀었는데 점점 가까우게 올 수 있는 게 챗 GPT가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입자들이 많은 편은 아닌데 미국에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 주변에서도 물어봤더니 그냥 상식적인 답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문의 답을 한다는 거죠. 좀 창의력 있는 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창의력 있는 답을 하고 또 코딩을 해주기도 하고 숙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근데 물론 이제 대학원 수준의 어떤 답은 나오지는 않지만 네. 초, 중, 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교육용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AI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주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솔트룩스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네. 세 가지 종목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셀바스 AI, 마인드랩, 그다음에 솔트룩스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셀바스 AI가 가장 시총이 지금 현재 1,500억인데 이게 3,000억이었거든요. 가장 핫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솔트룩스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핫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셀바스가 지금 마지막 순으로 움직이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수미를 받기는 합니다. 한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 손바뀜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솔트룩스인데 마인드랩이 그 다음에 갈지 셀바스가 그 다음에 튀어갈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그전에 제일 강했던 셀바스가 매출액이 제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셀바스를 탑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뒤쳐져 있는데 솔트룩스가 조금은 대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비슷해졌어요. 1,400억대에서 비슷해졌는데 매출액은 2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셀바스가 숨쉬고 아직까지 매집을 덜 하지 않았나 세력들이. 그래서 조금 관심권을 가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셀바스 AI도 관심을 갖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챗 GPT 관련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심 섹터 2개나 남았죠. 다음 섹터는 메타버스입니다. CES 2023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서 메타버스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가 단기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추세가 이미 나왔잖아요. 네. 조금 더 힘을 받아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저는 나무가를 제일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로 해서 꼽았는데 물론 이건 장비주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선익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저거는 이제 너무 오래된 올드한 업종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슈 업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신선하게 나무가와 그다음에 저는 롯데정보통신을 꼽았습니다. 이제 롯데정보가 이제 CES에 참가를 해요.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부스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전기차 충전 부스와 헬스케어 부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현재 롯데그룹에서 메타버스 총체로 여기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기차 충전업도 중앙 제어를 인수를 해서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닥권입니다. 지금 3,700억 정도 시총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거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3일부터 CES 관람했을 때 그쪽에 시작했을 때 이제 그 관련 주로 저는 이제 이 롯데정보통신과 나무가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타버스 VR, XR 관련 기기가 나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스코넥이거든요. 스코넥 관련 주는 이제 기계를 만들면 여기가 스코넥이 이제 삼성, 소니,
닌텐도뿐만 아니라 메타도 계약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게임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기기만 있으면 필요 없는데 여기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코넥이 저는 관심권을 갖고 한번 추가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800억인데 이제 상장 후 1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보유세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한 것 같은데 기관들이 최근에 사모펀드가 한 15만 주 샀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이 10만 주 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넥을 한번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메타버스 이제 시작이다. 추세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CES를 앞두고 조금 더 종목들의 상승을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반도체를 가져와 두셨어요. 그동안 정말 소외됐었던 반도체. 저점인 건 알지만, 저평가인 건 알지만 언제 잡아야 될지 고민이었는데 이제 좀 타이밍이 온 걸까요? 저는 타이밍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사서 놔둬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걸 뭐 1월 달에 저는 간다는 게 아니고 요 예. 종목은 앞으로 1월 아니 2월, 3월 갈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주에도 실적이 좋은 애들을 저는 꼽아봤고요. 그중에 이제 반도체 주에도 너무 많잖아요. 반도체는 네.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뭐 식가격부터 시작해서 많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중에 저는 뭐 그냥 PCB 관련과 더불어 KC텍, 뭐 해성DS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업종 그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애들 이제 시총이 적당하면서도 매출액이 줄지 않은 실적이 우수한 회사들을 한번 꼽아봤거든요. 그 중에 물론 이제 대덕이라든가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PCB 관련 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PCB 관련 주들은 실적이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피크아웃도 없었고요. 더 늘어났거든요. 해성DS는 자동차용 PCB 관련 이제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우약. 왜냐하면 연기금이 계속 그러니까 이들 종목의 단점은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계속 팔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도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거의 다 팔았고 연기금이 팔 물량은 다 팔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은 없고요. 최근에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KC텍은 뭐 하락도 하지 않았고 행보하고 있지만은 실적이 워낙 견조한 회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업종 물론 이게 제가 다 쓸 수 없어서 이제 몇 종목만 꼽아봤는데 이런 관련주들도 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 내년 1월 달에 한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주 정말 징글징글하다라고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사실 대형주들이 더 징글징글하잖아요. 지금 너무 쉬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대형주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내년에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야죠. 살아나야겠지만, 네. 네, 뭐 일단 이제 저는 반도체나 그 저기 2차 전지가 예. 1월 말까지는 좀 지쳤다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수가 연동해서 좀 약세이다가 1월 말부터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고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킨 게임에서 아웃되는 회사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메이저의 어떤 힘을 실리는 상황이 이제 연출된다 그러면 반등 국면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1월 이후쯤에 반등을 예상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특집으로 1월 효과가 기대되는 내년을 주도할 섹터들 다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정말 많은 정보들과 종목들을 두둑히 준비해 오셨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외에도 매니저님이 사실 종목들 다 못 썼다. 아직 알려드릴 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아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뭐 네이버 밴드의 조기준 대표에 보시면 이제 내용들 잘 알려드려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이제 내일 4시에 또 이제 장무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못다한 얘기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튜브 그리고 밴드에서 조기준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 저희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